1반 여러분, 우리 동영상 강의로 자주 만나게 되네요. 그쵸? 이제 주기적 성질 저번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다시 저번 시간 거 복습하면서 오늘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주기율표를 집대성한 과학자 중에 멘델레예프를 먼저 배웠고, 이제 주기율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 아저씨는 모 순으로 원자들을 배열했었죠. 그쵸?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가 완성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과학자가 모줄리였고, 모줄리 아저씨는 뭐에 따라 원자들을 배열을 했었죠.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들을 배열을 했고, 대신 이제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의 원자들이 배열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의 주기율표를 분석을 해보자면 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었어요. 현대 주기율표에는 가로줄이 있었고 세로줄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가로줄은 같은 주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세로줄에는 같은 족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의 비슷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쵸?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았죠. 그리고 같은 세로줄에는 어떤 점이 비슷했죠? 그쵸? 원자과 전자수가 같았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동일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특징이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느냐를 분석을 할 건데, 이 화학적 성질의 가장 맥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 원소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소인가 아니면 약하게 끌어당기는 원소인가, 이게 주 맥이 돼요. 그래서 이 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 배울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PVC 막대를 문지르면 PVC 막대에 마이너스 전기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PVC 막대에 모인 마이너스 전기는 캔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캔이 막대에 끌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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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었죠? 자,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리죠. 보십시오. 떨어져라! 자, 서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밀었다 당겼다, 이게 바로 정전기의 현상이죠. 네, 우리 영상을 보셨죠? 이 영상이 무슨 일과 관련된 걸까요? 그쵸, 전기력이랑 관련이 돼 있던 거죠. 그쵸? 그래서 풍선이랑 이제 머리랑 마찰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정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풍선 자체에 전하를 띠게 되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전하를 띠게 되면서 머리에 붙을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이제 풍선끼리는 전하가 같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전기력에는 이제 다른 부호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같은 부호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전기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적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맥이 이 원자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자인가 아니면 약하게 끌어당기는 원자인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맥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기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듯이 원자가 전자를 왜 끌어당기겠어요? 어떤 힘으로 끌어당기겠어요? 그렇죠? 전기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전기력은 뭐예요? 전기를 띠는 물질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중심에 뭐가 있죠? 원자 핵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원자 안에서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힘이 세요. 그러면 이 원자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세게 끌어당기는 원자가 될 거고, 만약에 어떤 다른 원자의 상황을 봤더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그 원자의 특징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기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거리와 전하량이에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거리는 어떨수록 힘이 크게 미친다 그랬죠? 그렇죠. 가까이 있을수록 힘이 크게 미쳐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더 서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크면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거리는 반비례하면서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정확히 측정을 하면 여기 시계 보이듯이 여기 R이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F가 전기력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이 약해지는구나, 거리가 영향을 주는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듯이 거리였어요. 그 다음에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여기 지금 물체가 Q1, Q2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의 거리를 아까 봤던 R로 나타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물체가 띠는 전하량이 있어요. 전하량이라는 건 전기를 띠는 성질을 갖고 있는 양을 의미해요. 그러면 전하량이 뭐 해야 한대요? 비례한대요. 비례한다는 거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자에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아까 그렸던 그림처럼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이렇게 원자 핵도 플러스 1, 그 다음 전자도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비교해서 다른 원자는 원자 핵이 플러스 3이에요. 전하량이 아까 이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보다 2번의 경우가 3배가 커졌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에 어떤 전자가 원자 핵에 의해서 더 세게 잡아당겨질까요? 그렇죠. 2번 원자가 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길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하량인데, 이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이 세지죠. 그래서 이게 비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밑에 그림에서 전하량을 뭐로 나타낸 거냐면 Q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 Q1은 이 왼쪽에 파란색 물체가 갖는 전하량이고, Q2는 이 오른쪽 빨간색 물체가 갖는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인 거니까 얘네들이 커지면 전기력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전기력을 가지고 원자의 주기적 성질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원자의 주기적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면, 이 원자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자이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자이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주는 힘이 전기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기력을 봐줬던 거고요. 근데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 전하량이었고, 두 번째 요인이 거리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다 설명했어요. 일단 전하량부터 보자. 그럼 전하량은 뭐의 전하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자 안에 핵 전하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핵 전하량이 1이네와 핵 전하량이 3이네랑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길 수 있는 경향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3이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핵 전하량을 일단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핵 전하량은 했으니까 그 다음은 거리였죠.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되냐면, 전자 껍질에 적용을 하면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원자 핵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어떤 전자는 첫 번째 궤도에서 돌고 있어.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전자는 두 번째 궤도에서 돌고 있어요. 그럼 두 원소 중에 특히 이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힘은 어떤 전자, 1번 전자, 2번 전자 중에 누가 더 세게 끌어당겨져요? 그렇죠. 거리가 가까운 1번 전자가 세게 끌어당겨지죠. 2번 전자보다는. 그래서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껍질이 많아질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힘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는 껍질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분석을 해주면 된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전기력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그 전기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원소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소가 될 거고, 어떤 원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요인으로 앞에서도 봤지만 핵전하를 볼 건데, 지금 배울 거는 핵전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유효. 유효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유효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죠. 지금 이쪽은 원자핵을 뜻하는 거고, 이 노란색은 전자들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 전기력이 작용을 해서 전자들이 끌어당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자들 중에 먼저 이 전자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전자가 원자핵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죠. 이 전자에게 가해지는 힘은 여러 개였어요. 왜 여러 개였어요? 일단 양성자랑, 그러니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랑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인력, 끌어당겨지는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왜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힘만 있는 게 아니었죠? 무슨 힘도 있었어요? 청력.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청력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효핵전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보이는 원소가 핵전하량이 플러스 5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플러스 5라고 해요. 근데 이 플러스 5의 핵전하량이 이 지금 바깥에 있는 이 전자한테 이 핵전하량으로 인해서 100% 전기력이 다 작용을 해서 이 전자가 끌어당겨지지는 못해요. 왜요? 다른 전자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량을 유효핵전하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자는 이 원자핵에 있는 플러스 5의 핵전하량을 다 느끼지 못하고 뭐 플러스 4점 몇 정도로 원자핵의 핵전하량을 느낄 거란 말이죠. 왜? 다른 전자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힘은 핵이 본위를 끌어당기는 힘에서 다른 전자가 본위를 밀어내는 힘을 뺀 만큼만 끌어당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실제 원자 안에서 핵이 갖고 있는 전하량보다는 적은 값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을 유효핵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이 유효핵전하량이 클수록 전자들이 끌어당겨지는 힘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효핵전하라는 개념이 나와야 됐던 이유가 다른 전자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전자들이 방해하는 이런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방금 배운 유효핵전하량의 주기적 성질을 주기율표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같은 주기 원소들이 어떻게 유효핵전하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주기 원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기 원소는 지금 두 번째 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주기 원소들인데, 이주기 원소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유효핵전하는 이제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로 해봅시다. 유액전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하나씩 커지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핵 전하량이 많아지면 유핵 전하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이제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개수도 많아지잖아요. 하나씩. 그치? 그래서 그 반발력이 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작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유핵 전하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원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만약에 탄소랑 질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양성자가 6개고요. 그쵸? 전자도 몇 개겠어요? 6개겠죠. 그래서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인 질소는 양성자 7개일 거고 전자도 7개인 거죠. 그래서 바깥 껍질에 5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단 뭐가 커져요? 양성자 개수가 커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플러스 값이 커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전자도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4개였는데 이쪽에는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 중에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일단 플러스량은 커졌어요. 이 왼쪽에 있는 탄소보다 질소의 플러스량이 커졌어요. 그럼 잡아당겨지는 힘이 커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에 선생님 전자도 하나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들이 이 다른 전자가 끌어당겨지는 힘을 방해하는 걸 무슨 효과라 그랬죠? 가려막기 효과라 그랬죠? 근데 그 가려막기 효과가 모든 전자가 동일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전자에 가려막기 효과를 줄 수 있는 전자들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있고 그렇죠? 방금 봤듯이 바깥에 자기와 같은 궤도에서 도는 전자에 가려막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서로 같지 않아요. 누가 더 가로막기 효과를 더 크게 작용을 할까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랑 같은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랑. 그렇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를 더 크게 발휘를 해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게 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는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개수도 많아지고 전자 개수도 많아지지만 가려막기 효과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나오는 인력이 커지는 현상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의 맥으로 꼭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의 수업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맥을 오늘 배운 건데 방금 배웠던 게 어떤 맥이었어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소들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맥이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또 그게 성립할 수가 있냐면 지금 같은 주기 원소들은 뭐가 같아요? 그렇죠. 전자 껍질 개수가 같죠.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차이가 나기는 나요.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이 뭐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전기력이 거리와 전하량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물론 차이는 나요. 그러나 이제 껍질 개수가 같으니까 뭐 심하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진 않는 대신 이제 플러스량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력이 세지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유효핵전화 봅시다. 유효핵전화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어떤 힘과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의 어떤 힘을 고려를 해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어떤 힘? 인력. 전기력에 의한 인력과 전자 사이, 전자랑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고려해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하죠. 네, 이제 그 밑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에게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 뭐라 그랬죠? 가려 막기 효과. 마지막으로 같은 주기 원소들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같은 주기니까 같은 가로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하는가부터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이제 원자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측정했는가?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에서 배웠죠.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로 나타낼 때도 오비탈로 나타낼 때 90%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인 곳까지만 나타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 원래는 원자 핵에서부터 그렇죠? 제일 바깥에 돌아다니는 전자까지의 거리인데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정확히 어디까지 돌아다니는지는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전자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수소 하나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수소 기체는 뭐예요? 수소랑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분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자에 뭐를 측정을 하냐면 분자에서 지금 분자라는 거는 지금 두 수소가 지금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해요. 근데 이 거리라는 애는 항상 고정된 상태로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반지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반으로 나눈 값을 수소의 원자 반지름으로 본다고 합니다. 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을 할 때 그 두 원자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그 주기적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같은 주기 원소들을 비교를 해볼 때 같은 주기 원소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만 봐도 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요. 왜 작아질까? 이거 아까 했던 맥을 생각해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렇죠?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껍질 개수가 같아서 원자 핵으로부터 제일 바깥 껍질 전자까지 거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반면 그렇죠? 원자 핵에 있는 전하량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커져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졌었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요.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원자 핵 쪽으로 몰리겠죠. 뭐에 비교를 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원소를 선생님이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아들이 원자 핵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의 아들이 이 원자 핵에 서가지고 선생님을 잡아당기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을 잡아당기려고 해도 선생님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잡아당겨도 조금 가까이 올 수 있겠죠. 아들이 선생님을 잡아당기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원소는 선생님이 전자인데 원자 핵이 선생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선생님 남편은 힘이 엄청 세잖아. 그죠?
그 손으로 선생님을 잡아당기면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가까이로 끌려가겠죠? 왜?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원자들은 원자핵의 힘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겨도 전자가 많이 끌려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원자는 원자핵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많이 끌려가겠죠. 원자핵 쪽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아이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원자핵 쪽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 결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반지름은 줄어든다. 됐나요? 그럼 이제 같은 족을 봅시다. 같은 족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매우 쉬워요. 원자 반지름에. 같은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날아갈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냥 보이기도 하죠. 왜 커져요? 그렇죠. 껍질 개수가 많아져서 그것 자체로 이미 원자 반지름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을 지금 표로 나타냈는데 보시면 지금 같은 선으로 연결된 원소들이 있어요. 이 원소들은 뭐냐면 같은 주기 원소들이에요. 수소는 이제 1주기 원소고, 그렇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그다음에 플로린은 2주기 원소고요. 그렇죠? 얘는 3주기 원소고 얘는 4주기 원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로 간다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죠. 왜? 껍질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같은 주기 원소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이제 같은 줄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2주기 원소를 비교할게요. 지금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리튬이 이쪽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릴륨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주기율표에.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작아지죠. 왜? 유효액 전하가 커져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로줄의 원자 반지름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프린트를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 프린트 이제 밑에 채워보시면 봅시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여기 있죠?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커져요?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효핵 전하. 커지면서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강하게 끌리게 되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다음 페이지. 같은 족에서, 같은 세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증가해요? 그렇죠. 전자, 껍질, 수의 증가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